안녕하세요. 오늘은 AI 이야기, 그 화려한 껍데기 말고 진짜 속을 들여다볼까 합니다. 진짜 돈은 지금 어디로 가고 있을까요? 그 흐름을 한번 따라가 보시죠. 자, 이 숫자 좀 보세요. 6천억 달러. 이게 뭐냐면요. 2026년에 최상위 클라우드 기업 몇 군데가 쓰겠다고 한 돈이에요. 근데 놀라운 건 이게 연초에 세웠던 계획보다 무려 2천억 달러나 늘어난 액수라는 겁니다. 어마어마하죠? 그런데 이 회사들의 가장 큰 고민이 단순히 비싼 AI 칩을 사들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세계 최고의 칩을 손에 넣어도 그걸 꽂을 데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. 바로 이 지점에서 AI가 거대한 물리적 장벽에 부딪힌 겁니다. 그리고 바로 이 문제가 역설적으로 2026년 가장 큰 투자 스토리를 만들고 있죠. 자,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. AI를 돌리려면 정말 어마어마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한데 그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지금 병목 현상이 생겼습니다. 근데 이게 칩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. 진짜 문제는 바로 전기, 그리고 그 열을 식혀줄 쿨링 시스템, 그리고 이 모든 걸 설치할 공간입니다. 그래서 지금 인프라 슈퍼 사이클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. 전력 관리 분야의 대표적인 회사죠. 이튼 CEO가 이런 말을 했어요. 요즘처럼 데이터 센터 업체들이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건 처음 본다고요.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게 실제로 이튼의 데이터 센터 관련 주문량이 2025년에 전년 대비 무려 200%나 뛰었습니다. 수요가 정말 폭발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죠. 자, 그럼 이번엔 전력망을 까는 회사 G 버노바를 한번 볼까요? 여기가 더 재밌습니다. 이 회사 수주장부가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어요. 이게 뭘 의미하냐면 큰 손,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이제는 반짝하는 기술주 실적보다 이런 인프라 기업들의 수주장고를 더 중요한 지표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. 미래의 확실한 돈줄이니까요. 실제로 G 버노바의 확정된 미래 일감이 1,5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. 당연히 데이터 센터에 들어갈 엄청난 전기 수요 때문이죠. 이 차트를 보시면 더 확실해집니다. 전력선을 직접 설치하는 회사 퀀타 서비스인데요. 다른 사업들, 전력망이나 발전 분야가 10, 20% 성장할 때 데이터 센터 관련 사업은 혼자서 60%에서 80%까지 성장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. 이건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죠. 돈은 어디로 쏠리고 있는지 너무나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림입니다. 자, 이렇게 산업 현장에서 돈이 움직이니까 당연히 월스트리트의 큰손 투자자들이 이걸 놓칠 리가 없죠. 지금 자본을 어디에 넣어야 할지 그 판을 완전히 새로 짜고 있습니다. 이게 바로 인프라 슈퍼사이클이라는 건데요. 핵심은 이게 단순히 반짝하는 테마가 아니라는 겁니다. 이건 아주 긴 시간 동안 이어질 경제 구조의 변화,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인 거죠. 최근 보고서에 이런 말이 나왔어요. 종이 자산에 대한 구조적 불신. 이게 지금 시장 분위기를 딱 보여주는 말입니다. 쉽게 말해서 AI 인프라 짓는다고 정부가 돈을 엄청나게 풀면 결국 돈의 가치가 떨어질 거 아니냐, 이런 걱정이죠. 그러니 기관 투자자들이 주식이나 채권 같은 종이 자산 말고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진짜 실물 자산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는 겁니다. 그래서 이 똑똑한 투자자들의 생각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해요. AI라는 집을 짓는데 가장 먼저 해야 할 게 뭐겠어요? 바로 땅 파고, 전기 끌어오고, 수도관 까는 거잖아요. 전력망, 데이터 센터가 바로 그겁니다. 기초공사가 끝나야 그 위에 반도체라는 멋진 가구를 들여놓을 수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돈은 가장 근본적인 토대부터 흘러 들어가는 겁니다. 그런데 이 실물 자산으로의 이동이 방금 말씀드린 그런 인프라 주식에서 끝나지 않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전통적인 안전자산, 그리고 또 새로운 디지털 자산에 대한 관심으로까지 번지고 있어요. 보세요. JP모건, UBS 같은 글로벌 투자은행들이 전부 금 가격 목표치를 줄줄이 올리고 있습니다. 왜일까요?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들이고 있고 또 시장이 불안하니까 투자자들이 안전한 곳으로 돈을 옮기고 싶어 하거든요. 역시 위기의 시대엔 금이죠. 전통의 강자가 다시 돌아온 겁니다. 그런데 정말 흥미로운 건 바로 동시에 비트코인도 빠르게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. 2025년 한 해에만 1,300억 달러,
이 엄청난 돈이 암호화폐 펀드로 들어왔어요. 특히 월가의 거물들이 만든 현물 ETF를 통해서요. JP모건은 이런 기관들의 돈이 2026년에는 더 거세게 밀려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. 자, 그럼 기관들은 금이랑 비트코인 중에 뭘 고를까요? 정답은 둘 다입니다. 이게 핵심이에요. 둘 중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을 같이 가져가는 전략을 쓰는 거죠. 금은 뭐랄까 전통적이 리스크를 막아주는 든든한 방패 같은 거고요. 반면에 비트코인은 통화량이 계속 늘어나는 시대에 공급량이 딱 정해져 있는 디지털 자산으로서 엄청난 상승 잠재력을 가진 창이라고 할 수 있겠죠. 방패와 창을 모두 갖는 겁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걸 종합해서 2026년 하반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야 할까요? 큰 손들의 플레이북은 아주 명확해졌습니다. 포트폴리오의 가장 중심, 핵심에는 AI 인프라, 그러니까 전력, 그리드, 쿨링 관련 기업들을 둡니다. 그리고 리스크를 방어하기 위한 해지 자산으로 금과 비트코인을 섞어서 약 15% 정도를 담는 거죠. 이제는 기술 기업의 분기 실적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산업재 기업들의 수주 잔고를 더 눈여겨봐야 하고요. 핵심은 AI 붐은 결국 에너지와 건설의 문제라는 걸 이해하는 겁니다. 복제 불가능한 실물 자산으로 포트폴리오를 단단하게 만드는 것. 이게 바로 새로운 전략의 핵심입니다. 지난 기술혁명이 코드로 만들어졌다면 다가오는 혁명은 콘크리트와 구리 위에서 이뤄지는 게 아닐까요? 이게 바로 우리 모두가 던져봐야 할 질문입니다. 왜냐하면 아무리 화려한 디지털 세상이라도 결국 그걸 돌릴 수 있는 물리적인 힘, 바로 전기가 없다면 그냥 신기루에 불과할 테니까요.